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자, 여러분. 챗 GPT가 이제 4 버전이 드디어 나왔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주말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빠르게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일단 오픈 AI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챗 GPT-4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챗 GPT-4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뭔가 실행 예제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챗 GPT-4를 오픈 AI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진보된 시스템이고 안전하고 유용한 답변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뭐 당연하죠. 가장 뭐 최근에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출시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 기존보다 더 많은 지식을 제공하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를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창의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인데, 이런 질문을 이제 예시로 합니다. 신데렐라에 대한 줄거리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 문자를 반복하지 말고 알파벳 A부터 Z까지 단어로 소개를 해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하는데, 첫 번째 단어는 A, 그 다음은 B, C, D 이런 식으로만 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아웃풋을 지금 보이시겠지만 어떻게 나오냐면요. A, B, C, D, E, F, G 이렇게 해가지고 X, Y, Z 이런 식으로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뜻을 해석을 해보니까 뭐 열심히 사는 아름다운 신데렐라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젊음을 열정적으로 뭐 보낸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당연히 약간 좀 많이 어색하죠. 많이 어색하긴 한데, 이제 한글도 그 주어 동사를 조금 잘못 배치해도 우리가 대충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맥락을 이해하잖아요. 얘도 저도 이제 번역으로 봤지만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어쨌든 뭔 말인지는 이해를 한답니다. 그런 구조로 뭔가 이렇게 재밌는 답변, 인간이라면 하기 정말 어려운 답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게 이제 초성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써줘. 이런 식으로도 이게 진행이 가능한 거죠. 그런 이제 창의적인 답변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기능은 바로 이 비주얼 인풋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미지를 집어 넣을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얘가 뭐 분석을 해주기도 하고 그럴듯한 답변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챗 GPT에서는 예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계란, 그 다음에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런 질문을 해요. 여기 있는 재료들로 뭘 만들 수 있어? 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걸로 뭘 할 수 있냐면요. 뭐 팬케이크도 만들 수 있고요. 와플, 크레페, 푸딩, 머핀 이런 것들 다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텍스트, 그러니까는 그 글만 뭔가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미지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게 지금 그 오픈 AI에서는 이미지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음성이라든지 기타 영상까지도 나중에는 확장해가지고 서비스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암시한다고 보실 수 있겠죠. 비주얼 인풋 관련해가지고 몇 개 사례가 이제 또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요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GPT-4에 대한 문서 중에 이제 일부 내용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을 충전하는데 이거 원래 예전 모니터 같은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얘네가 원래 딱 뽑으면 약간 요런 식으로 돼가지고 점점점점 뭐 약간 요런 식의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모양의 커넥터인데 누가 요거를 이제 껍데기는 이건데 실제로는 이 애플 커넥터 애플 요 C 타입이죠. 요 C 타입 위에 누가 이렇게 씌워놨나 봐요. 이래가지고 좀 이제 웃기게 만든 건데 이 웃긴 이미지는 뭐야 좀 설명 좀 해봐라고 하니까 GPT가 그럴듯하게 뭐 이런 건데 지금 애플 라이트닝 커넥터랑 연결해놔가지고 웃기는 거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가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거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이제 세계 지도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랑 호주랑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이제 치킨 너겟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너 이거 이 밈을 한번 설명 좀 해줄래? 그러니까 치킨 너겟이랑 지도 가지고 장난친 거구만 이런 식으로 뭔가 웃긴 거 농담 같은 것들도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비주얼 인풋과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도 GPT-4를 이용하시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뭐 조카가 있는 그림이라든지 여러분이 뭐 어디서 스크린샷을 한 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선 이거에 대해 분석을 해달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요거 GPT-4 관련해가지고 이제 개발자분이 영상을 통해서 시연을 한 게 있거든요. 그거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재밌는 게 있어요. with mock-up of a joke website.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웹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꾸미고 싶다고 해서 그냥 쓱싹쓱싹 그림으로 그립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고요. take 요거를 out my phone, 이제 딱 사진으로 찍어요. literally take a 찍고 나서 이제 photo 노트북으로 옮기겠죠. of this 그래서 mock-up. 보시면 Going to send 노트북으로 it to our Discord.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GPT한테 이거를 이제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Part 그 데모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이 친구가 이제 올렸고요. 디스코드를 연동해 가지고 이미지를 읽도록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thing that's amazing 그리고 in my 나서 mind 저것과 is that 관련된 내용을 what's going on 이 here is we're 주피터라고 talking to a 해가지고 neural network. 그 And 파이썬 this neural 코드를 network 그 was 읽을 trained to 수 predict 있는 what comes 그 next.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Right? 것 Played 같고요. this 여기다가 this 이제 game 올립니다. of conflict said, 그리고선 and here we 실제로 이제 go. 구동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Actual 아까 working 자기가 쓴 JavaScript 웹사이트 상의 조크가 filled in 이렇게 the 1, jokes. 2번 조크가 들어가 For 있고 그거에 comparison, 대한 버튼도 this 삽입이 된 was 걸 the 볼 수 original.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웹사이트 상에 구현을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를 인풋하는 비주얼 인풋, 이미지를 인풋하는 그 기능이 그 GPT-4에서 좀 개선된, 좀 재미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기능은 longer context라고 해서 이제 긴 맥락, 긴 글이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이전에는 뭐 잡지라고 치면요 한 A4 용지 한 장 정도, 뭐 한 장 정도는 읽을 것 같은데 한 예를 들어 두세 장 정도의 글을 일단 여러분이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복사를 해와가지고 질문을 하면 얘가 그냥 뭐 그리고 엔터를 칠 새도 없이 그냥 읽지 못한다는 경고 문구를 이렇게 띄우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더 개선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한 25,000자 정도까지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얘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그 위키피디아에 가수인 리안나가 있거든요. 리안나의 정보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그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이 이제 온라인상에 있죠. 근데 거기서 그녀의 슈퍼볼 퍼포먼스, 슈퍼볼이라고 하는 그 미식축구 경기 아시죠? 그 퍼포먼스를 한번 묘사를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요 이제 리안나고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해주는데 답변 되게 깔끔하게 잘 해줘요. 그래서 특별한 점 두 가지를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리안나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리안나가 거의 5년 만에 와요. 거의 이제 5년 만에 출연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고 최초로 그 임산부였어요. 임산부였고 그리고 이 리안나의 공연이 또 워낙 파워풀하고 좋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슈퍼볼 경기들 본 것 중에 두 번째로 가장 큰 뷰수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가 이제 핵심만 잘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짧은 질문이나 뭐 동화책 만들기 같은 걸 우리가 했어도 위에 있는 동화책 내용을 다 긁다 보면은 얘가 너무 길어가지고 안 돼요 해서 막 잘라서 응답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더 긴 게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진짜 이거는 제가 좀 과장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책 한 권 있죠, 여러분. 이런 책 한 권의 내용을 PDF 파일을 통째로 얘가 읽어가지고 응답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주요 기능 세 가지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금 더 진보된 기능을 별도로 또 꺼내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이게 리즈닝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추리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GPT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거냐면 질문이 있는데요. 엄청 긴데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해요. 앤드류, 그 다음에 조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한나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이제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에요. 근데 앤드류는 이 친구의 달력을 보니까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는 비어 있어요. 근데 조앤나 같은 경우에는 뭐 점심부터 오후 2시까지 비어 있고 그 다음에 3시 반에서 뭐 5시까지 비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대가 비어 있는데 세 사람이 그러면 동시에 미팅할 수 있는 비어 있는 시간이 언제야? 이런 걸 질문을 하거든요. 저희 이제 구글 캘린더 같은 거 직장인분들 많이 쓰시는데 보면 빈 시간 이제 막 사람이 3명, 4명 미팅할 사람들 늘어나면 잡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인풋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3.5 버전입니다. 3.5 버전에는 조금 뭔가 복잡하고 길게 답변을 했는데 그 GPT-4 버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앤드류는 이렇고 얜 이렇고 얜 이러니까 지금 가능한 시간은 12시부터 12시 반까지 30분밖에 없어 라고 딱 심플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굉장히 보기 편하죠. 근데 지금 당장은 이게 아마 구글 캘린더랑 연결이 안 돼 있겠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오픈 AI가 진행하지 않아도 그 사이에 API들을 엮어가지고 분명히 확장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종종 우리가 이제 챗GPT 처음 나왔을 때 뭐 수능이나 아니면 뭐 미국의 SAT 같은 각종 시험들 그 외에도 무슨 뭐 자격 시험들에 대해서 막 검증을 해보잖아요. 얘네가 진짜 몇 등급까지 받나 되게 궁금해 하는데 각종 공식 시험에서 굉장히 우수한 결과를 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만만히 볼 게 아닌 게요. 유니폼 바 이그잼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뭔지 몰랐죠. 그래서 번역을 해보니까 이게 변호사 시험입니다. 변호사 자격 시험이고 이 시험에서 기존 챗 GPT가 10% 정도였다면 GPT-4는 90% 정도의 그 정답률을 보였다. 그 점수가 훨씬 더 기존보다 상향됐다. 적중률이 늘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이제 중학생들 그 생물에 대한 올림피아드 그런 경시대회 문제 같은 건데 그것도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 페이지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애플에서 뭐 아이폰 13에서 뭐 14로 넘어갈 때 막 이제 이전보다 몇 배 더 퍼포먼스가 증가했고 뭐 사진은 카메라 기능은 얼마나 늘었고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지금 챗 GPT 홈페이지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지금 뭔가 더 업그레이드 돼 있는 그런 능력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요것도 그 챗 GPT 문서가 있어요. 논문 같은 문서가 있는데 그 설명된 거에 보면은 뭐 이런 변호사 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테스트 여기서도 GPT 3.5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해졌다. 그리고 뭐 여기 바에서도 이제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약간 연결돼 있는 부분이겠죠. 뭔가 저러한 시험 문제를 잘 푼다는 얘기는 즉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좋아진 거죠. 이게 굉장히 지금 좋아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3.5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수준이었는데 얘가 영어 기준으로는 거의 85% 정도로 한 15%나 증가를 했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한글은 진짜 굉장히 어려운 언어라고 하죠. 한글이 지금 근데 77%니까 GPT-3 대비해서 그래도 7% 정도는 증가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냥 한글로 질문해도 기존보다는 정답률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수능도 잘 풀겠죠. 그리고 이 챗 GPT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죠. 이 팀들이 항상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바로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허위 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계속 연구 개발하면서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Disallowed Content 여기 있죠. 허용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할 가능성이 82%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질문들이 있어요. 제가 사례를 들어드릴 건데 뭔가 좀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답변을 해주었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는 무려 82%나 응답 가능성을 확 줄여버려서 많이 이제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직 틈새는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어른이든 아이든 그런 거에 구분 없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뭐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테스트 중에 하나가 현재 대통령 누구야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네가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할 때도 많았고요. 또 어떤 정보에 대한 링크를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주거나 우리가 뭐 몸이 아파가지고 처방에 대한 조언을 했을 때도 그럴듯하게 얘기했지만 아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그 팩트를 응답할 가능성도 한 40% 정도 올렸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매니징 하는 거, 약간 이제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많이 올렸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틈새가 많다. 샘플 하나 보시면요. 이거 진짜 웃겨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던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폭탄 어떻게 만들어? 만드는 법 좀 알려줘봐 하니까 이제 기존에는 그건 일단 넌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일단 폭탄을 왜 만드는지 막 목적도 생각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가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근데 현재 개선된 버전에서는 유해한 거는 우리 설명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폭탄 제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자살이라든지 막 이런 안 좋은 것들 있죠. 되게 부정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막 해줬나 봐요. 답변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과정을 너네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이 AI가 딥러닝을 통해서 스스로 계속 합습하고 개선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인간의 터치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소 50명 이상의 안전 전문가와 협력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피드백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개선할 점들을 체크를 해주고요. 뭐 연결된 얘기죠. 그래서 뭐 실사용을 통해서 개선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이런 개선 모니터링이 결국은 안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니까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쨌든 좀 더 윤리적으로 깔끔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인간을 해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이것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완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들이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고급 추론이라는 거는 근데 예측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뭐 주식 이거 주가 오를 것 같아 안 오를 것 같아 이런 질문이라든지 뭐 로또 번호를 만들어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가 보통 답변을 하지 않죠.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그 아까 말씀드린 팩트에 대한 거 있잖아요. 팩트에 대한 것들을 환각 문제라고 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픈 AI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도 자기네들의 아직도 이 챗 GPT는 계속 개선되어야 되고 딥러닝으로 배워가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답변을 100% 믿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 도구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늘 강조드리는 건 얘네한테 뭔가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회사나 회사 기밀 자료, 뭐 개인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하지 마시라. 얘네뿐만 아니라 얘네 확장 프로그램이든 유사 서비스든 여러분이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올리게 될 때 그거는 오픈 AI에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안에 딥러닝 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거 예전에 지우는 법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오픈 AI 그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헬프 관련된 곳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계정에 있는 그런 문답 내용을 지워달라는 요청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애초에 올리지 마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 부분 꼭 인지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어쨌든 자기네들을 사용하고 있는 협력사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듀오링고 이거 영어 학습하는 걸로 저 알고 있는데 이런 데도 있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뭐 여러 아카데미 뭐 이런 여러 곳에서 자기네들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오픈 AI의 그 GPT 기능이 아니라도 이 GPT 자체를 활용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뭐 당연히 챗 GPT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들도 있고 많으니까 스타트업 분들 중에서 어쨌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GPT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시면은 이 리포트가 있습니다. 제가 링크는 올려드릴 텐데 이 리포트를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잠깐 홈페이지 가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오픈 AI 홈페이지고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게 요 그냥 openai.com 들어갔을 때 Learn about GPT-4, GPT-4를 알아보자라고 해서 요 페이지를 이렇게 보여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도 있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아까 그 창의성, 그 다음 이미지 넣는 거, 컨텍스트 길어진 거에 대한 이야기들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처럼 추론, 고급 추론 능력, 그리고 이런 시험 성적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리서치에서 인덱스로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이제 얘네가 이런 일종의 논문처럼 이 소개서를 계속 올려주는데 여기에 이제 3월 14일 이때 이제 GPT-4에 대한 그 페이퍼를 올렸고요. 이걸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GPT-4 테크니컬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 부분부터 이 GPT-4의 이제 각종 데이터나 기능 같은 것들을 얘네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가지고 왔는지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요 안에 제가 이제 아까 소개시켜드린 그 이미지 케이스들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뭐 저렇게 안 찾아가셔도 되고요. 그런데 GPT-4를 쓰려면 쓰는 방법은 일단은 이 월 한 20달러 정도니까 한 2만 2, 3천 원? 뭐 어쨌든 2만 5천 원 넉넉 잡고 그 정도가 들 텐데 이제 프리 플랜에서는 3.5만 이용할 수 있고 GPT-4에서는 이제 GPT-4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근데 아직은 이게 초기라서
여러분이 결제하고 들어가셔도 아마 4시간에 한 100건 정도의 질문밖에 못하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속도도 이 GPT 플러스가 좀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직은 GPT 3.5가 속도 면에서는 더 뛰어나다고 해요.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소개드린 것처럼 답변의 질이 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마 과부하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조절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꼭 이 유료 버전을 안 쓰시더라도 빙 아시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빙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빙 서비스도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면,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빙 화면이거든요. 여기서 좀 더 확대를 해드리고, 제가 이제 GPT-4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이 채팅이라고 이제 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하면 여기 채팅이라고 이게 보일 거예요. 이걸 누릅니다. 이걸 누르면 이런 식의 화면으로 바뀌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거는 좀 더 창작 형태고 이건 좀 더 정확하게 정확성에 좀 더 중심을 두는 거고 이건 이제 균형 잡힌 건데 보통 이제 중간에 놓죠. 중간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GPT-4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로 답변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바로 이렇게 생성을 해줬고 한글로 간략히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한글로 답변을 줄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답변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언어 모델인데 언제 공개됐고 뭐 이렇게 했다. 근데 얘네가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하나하나 얘네를 어디서 정보를 가져왔는지를 얘가 보여주죠. 근데 생각보다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도 많이 가져오네요. 거의 거기서 가져오는데. 그러네요. 어쨌든 이렇게 온라인 상에 있는 거 서칭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여기서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얘네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이걸 클릭해가지고 또 정보를 계속 이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MS 오피스에서는 GPT-4를 이 빙 서비스에 이미 탑재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써본 결과 약간의 단점은 얘가 좀 더 이쁘게 정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챗 GPT 앱을 설치를 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챗 GPT 앱은 없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아마 검색하시면 뭔가 로고가 비슷한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괜히 이상한 사이트 까신 다음에 그분은 뭐 신용카드 정보를 막 적으라고 해가지고 좀 의심스러워서 안 하셨다고 했는데 너무 잘하셨고요. 그런 서비스들 일단 쓰지 마시고 어, 일단 핸드폰 상에서는 빙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다운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엣지 다운받아서 거기서 바로 실시간으로 질문하면서 챗 GPT를 쓸 수 있으니까 빙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이 챗 GPT를 그 웹 형태의 앱으로, 그러니까 즐겨찾기 링크 받듯이 다운받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요런 이제 생각을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이제 국내에 IAAE라고 해가지고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라는 곳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AI와 관련된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윤리적인,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좀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계시는 곳인데 이제 이 사장님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됐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했고요. 진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되게 궁금하다는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좀 저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GPT 3.5는 무료 버전이고 GPT-4는 이제 유료 버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일단 지금 챗 GPT 같은 것도 이거를 빨리 습득하는 층, 그 다음에 이거를 빠르게 습득하지 못하는 층으로 뭔가 이게 나눠진단 말이죠. 그걸 이용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그게 뭐 저는 꼭 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관심도의 영역일 수도 있고 본인이 속한 분야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일종의 빈부격차로 기술을 수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또 이게 시대의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차별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는 진짜 하나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아,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조금 일하면은 벌 수 있는 돈인데 당연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거니까 저 역시 동의하고 이사장님도 당연히 오픈 AI가 이렇게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만큼 합당한 그 페이를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는데 그냥 한편으로 생각하면 글로벌한 관점에서 이런 개발도상국 같은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은 진짜 이런 신기술들이 계속 나오면은 이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해지겠다. 이게 진짜 따라잡지를 못할 것 같거든요. 뭐 당장 전기차 같은 거를 생산하는 거, 일반 그냥 가솔린 차를 생산하는 것조차도 어렵잖아요. 거기 있는 친구들은.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는 이 20달러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뭐 한 주, 두 주, 한 달 생활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선진국에서 혜택을 받는 우리든 아니면은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들은 일부를 좀 사회적으로 환원을 해서 이런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들에 있는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인재들이잖아요. 환경 때문에 무언가를 못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저보다 몇백 배 더 가능성 있고 잠재력 있는 친구들일 텐데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뭔가 이런 혜택을 받고 어, 국가나 본인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약간 오지랖이지만 한편으로는 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다른 시각이니까 한번 여러분한테 좀 화두를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 윤리적인 부분, 또 다른 시각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 어쨌든 다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면 지금 진짜 물이 들어왔을 때 미친 듯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오픈 AI도 오픈 AI지만 지금 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구글, 아마존에 밀려 있는 것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뭔가 지금 애매한 포지셔닝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뭔가 본인의 회사를 부스팅하기 위해서 거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빙 서비스에다가 지금 챗 GPT를 연결을 했죠. 연결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래 대부분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구글이나 카카오 로그인 같은 소셜 로그인 기능을 써서 되게 쉽게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빙 서비스 아시다시피 크롬에서 작동 안 합니다. 크롬 안 되고요. 그리고 회원 가입할 때 구글 로그인 안 되죠.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를 만들어 가지고 로그인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회원 유저 수를 지금 계속 확보하고 있고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뭐 DAU, MAU라고 하죠. 사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빙을 설치하는 사람들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진짜 뭐 1%, 2% 미미해 보이지만 그게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이죠. 구글이 계속 헛발질을 하게 되면 그 1%, 2%가 10%, 20%가 될 거고 정말 꽤 의미 있는 점유율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 그 아마 노션 AI 같은 거 들어보셨죠? 이것도 굉장히 뭐 챗 GPT의 경쟁자다라고 하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인데 그 일종의 되게 이쁜 다이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달력 기능부터 메모 기능, 그다음에 뭐 간트 차트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뭐 블로그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의 채용 정보나 이런 것들을 노션 페이지가 워낙 깔끔한 블로그 형태라서 많이 이용하시는데 노션에서는 예전 같은 경우는 블로그 제목 입력하고 밑에 글 입력하고 이런 일반 블로그랑 똑같았어요. 하나하나 가져와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스페이스바 하나를 누르고선 블로그 작성할 건데 BTS에 대해서 작성을 해줘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그냥 글을 다 써줍니다. 지금 AI 기능을 그렇게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챗 GPT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엑셀, 뭐 아웃룩, 파워포인트 이런 곳에 아마 이식이 될 거고 이식을 한다고 하네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워드 열고 그냥 비어 있는 곳에다가 뭐 입력할지 사실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누굴 시킬 수는 없는 건데 챗대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나 오늘 신사업 보고서 쓸 건데 뭐 예를 들어 주제는 쿠키야. 쿠키 정도만 써놓은 다음에 신사업 아이디어 좀 작성해봐라고 하면 얘가 쭈루룩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저랑 같이 예전에 그 스프레드시트로 엑셀 작업했는데
예전에는 이 엑셀 같은 거 본인이 공부하든지 아니면 뭐 선배님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뭐 VLOOKUP 같은 거 처음에 그런 식으로 많이 배우잖아요. 검색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거기서 내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것만 찾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라고 그냥 얘한테 물어보면 돼요. 우리가 구글 검색하거나 따로 공부 클래스를 들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식을 하면 정말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파워포인트 지금은 디자인 되게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가 없죠. 우리가 알아서 파워포인트 디자인도 다 할 수 있고, 뭐 미드저니 같은 것도 다 붙이면 우리가 그 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도 다 생산할 수 있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광범위하게 뭐 B2C 관점, 뭐 B2B에서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B2C 관점에서 이용자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B2B 관점에서는 애저 서비스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애저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챗 GPT의 기능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용으로 쓰고 있는 챗 GPT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기보다는 챗 GPT의 핵심 소스를 카피해 가서 회사를 위한 자료들을 만들고 뭐 연구하고 더 디벨롭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블록체인으로 치면 여기가 약간 오픈되어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고 이게 이제 프라이빗한 블록체인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오픈되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기밀이나 개인정보 올리면 이것은 광범위하게 그 데이터가 쪼개져서 쓰이는데 프라이빗하게 애저를 통해서 회사 내에서만 관리 가능하게 하면 이제는 자유롭게 기존의 회사 기밀 파일도 올리고 관련된 뭐 HR팀에서는 뭐 그 인력에 대한 정보를 올려가지고 더 효율적인 데이터를 얻어낸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큰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뭐 약간 지금 뭐 주춤주춤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갭이 지금 보이시죠? 예전에는 거의 뭐 밑에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야후까지 포함해서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점유율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 그 구글은 약간 하향하고 있는 그 그림이 보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빙은 상승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진짜 빙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지금 제가 이거를 촬영하고 있는데 한번 시간을 볼까요? 지금 이제 11시 반이 지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올라갈지 빠질지. GPT-4가 지금 출시를 했잖아요. 오늘 기사가 막 터졌고. 근데 내려갔으면 어쩌지? 아까 전에 보니까 뭐 물가지수 같은 거가 좀 나와서 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검색을 해보니까 아 오르고 있긴 하네요. 근데 뭐 아주 유의미한 상승은 아닌 것 같은데 원래는 되게 폭발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 지금 비교 대상인 애플, 아마존, 테슬라 같은 것들은 지금 전부 약간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애플은 왜 오르지?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당장 주가는 오늘 기준으로는 일단 상방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우랑 S&P 지금 전부 다 빠지고 있는데 MS가 약간 현재는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6개월 단위로 봐도 뭐 약간 부침이 있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GPT-4 빨로 얼마나 갈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7%인데요? 잠깐만. 이거 6개월 기준으로 7%구나. 이런 상황이다 라고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이제 오전 되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쯤은 어떻게 바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주가 이야기까지 했고요. 이건 참고 사이트들이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진짜 얘네 꿈이 이루어질지 진짜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근데 또 구글도 당연히 우리가 뭐 방심할 순 없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진짜 찐 강자이기 때문에 좀 정비하고 나서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런 기업들의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하는 일이든 아니면은 뭐 개인의 사업이든 우리가 이제 자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뭐 살짝 넣어봤지만 뭔가 윤리적인 부분 이런 가치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뭐 요 정도의 결론이 오늘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빨리 이걸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번에는 실습하면서 같이 한번 이용을 해보시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뿅.